네, 앞서 리포트 보셨듯이 네이버 쟁의의 최대 쟁점은 협정 근로자 문제입니다. 이번 네이버의 쟁의 행위가 IT 업계선 처음이라 향후 업계 선례가 될 수 있어 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백은 교수와 함께 협정 근로자 문제와 현재 IT 업계 근로 환경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셨듯이 사측은 네이버가 파업에 돌입을 하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파업에 기업이 됐던 뭐 공공기관이 됐든 간에요. 파업을 하게 되면은 국민 생활에 일정하게 이제 그러니까 불편을 주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진국가일수록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파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제 단체 행동권인데 노동자들한테 세 가지의 권리를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결권,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단체 협약권, 협상을 이제 할 수 있는 권리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이 이 파업의 대표적으로 해당되죠. 단체 행동권인데요. 네. 이 세 가지 권리는 그러니까 하나의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이게 이제 보장되고 있다 보니까 헌법에서 우리나라도 33조 1항이 명시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누구나가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어떤 특정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파업을 할 경우에 대다수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관대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진국가들의 사실 문화예요. 네. 문화이기 때문에 불편을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일반 국민들은 사실 그걸 좀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 이제 그 사측에서 얘기하는 앞에서 계속 이제 논의가 됐었던 협정 근로자 혹은 이제 협정 근무자 문제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안전 보호에 이제 그 치명적으로 연관이 됐을 때 사실 이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규정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협정 근로자를 비중을 굉장히 이제 높게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단체 행동권이 그만큼 이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노동 상권이 기본적으로 제한된다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사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운용이 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네이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KT와 SK텔레콤 그리고 뭐 동서식품, 오비맥주들도 협정 근로자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협정 근로자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 회사들이 협정 근로자를 지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안전 보호라는 것이요. 이제 물적인 안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명과 신체와 관련된 이제 우리가 안전이 이렇게 커다랗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겠는데 KT나 이제 SKT 같은 경우 통신과 관련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적 안전에 이제 그 확대 해석한다면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서식품이나 이제 오비맥주 같은 경우는 이 안전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료라든가 제품이 변질되거나 부패했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쨌든 간에 생명이나 이제 건강에 이제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이제 연결시킬 수는 있는데 결국은 앞에 지금 제시한 이런 기업들이 협정 근로자를 도입한 이유는 사실 노사 간에 이것은 결정하려는 문제예요. 노사 간에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사실은 그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이제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하더라도 굉장히 비중을 적게 최소한의 인력 비중에서 이제 도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면 돼요. 과연 네이버가 만약에 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주겠는가 하는 부분, 혹은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에 얼마나 침해가 되겠는가. 우리 뭐 개인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뭐 이메일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뭐 검색이라든가 아니 뭐 상거래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대체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피해일 것이고 단지 이제 사측에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뭐 거기에 관련된 많은 이제 그러니까 수천만 명의 우리 이제 회원 같은 경우들,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뭐 광고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든 간에 사실은 다 사실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기업의 속성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안전보호 시설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사실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이제 네이버의 사측하고 이제 노동자들 측하고 이제 그 갈등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사측에서 한 80% 인력을 그러니까는 협정 근로자로 지정을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럼 뭐 20% 정도만 남는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파업이나 이런 행동권을 도입을 했을 때도 효과를 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제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노동자들 입장 속에서 노조를 설립한 마당 속에서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인 네. 최고의 권리인 그러니까 단체 행동권을 포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갈등이 크게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시점에서 저는 오히려 네이버가 사실 노조 입장 속에서도 네이버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교대 근무 같은 경우는 사실 가능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협정 근로자를 도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협정 근로자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만 그건 아마 그 안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잘 할 거예요. 네이버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것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는 그걸 그러니까는 노사가 좀 어쨌든 간에 대화를 좀 해가지고 네. 최소한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도 좀 인정을 해주면은 네네. 이게 좀 원만하게 타협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네이버 하면 좀 자유롭고 일하기 좋다라는 인식이 네. 있고요. IT 업체 중에서도 좀 근무 환경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네.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네이버도 현대차 노조처럼 귀족 노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사실은 저는 귀족 노조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귀족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리 임금이 좋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임금이 높은 직장에 근무한다고 해가지고 노조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건 기본적으로 노동자 인상에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노사 협상에서도 보게 되면 제기됐던 문제들이 되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IT 업계 같은 경우 이제 자율적으로 되게 이제 업무들을 많이들 진행하거든요. 네.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에 의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정량적인 평가도 있지만 어떤 정성적인 평가, 주관적인 평가들도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평가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성원들이 좀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은 그 평가 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평가 제도를 좀 이제 그러니까 개선시켜달라든가 아니면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이런 걸 좀 개선해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등장했어요. 네. 그리고 자신들이 일한 시간만큼 IT 업계는 되게 장시간 근무로 유명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만큼 그러니까 사실 그 좀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그런 걸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 그러니까 기업과 거의 비슷한 사실 요구 사항들이에요. 네.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왜 이제 등장했냐면요. 네이버도 처음에는 벤처기업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벤처기업으로 출발할 때는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소수니까 구성원들이 사실 수평적인 소통 체계가 돼 있고 진짜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성공을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스탁옵션 같은 것도 이제 행사할 수 있고 많은 이제 그러니까 그 보상을 나눠 가질 수 있는데 네이버가 이제 대기업이에요. 네, 네. 2017년 기준으로 거의 매출액이 한 5조 원에 육박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기업처럼 커지다 보니까는 이런 과거 벤처기업과 같은 이런 문화가 사라져버리고 일반 재벌 기업들처럼 네. 수직적인 이런 소통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경영진 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어쨌든 이런 문화가 상당히 그러니까 좀 폐쇄적으로 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IT 업계들이 저는 겪어야 되는 하나의 진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벤처 사업으로 출발했다가 이것이 이제 정착되고 성장하면서 네.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기존의 대기업처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버렸을 때 네.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는 기존 뭐 대기업에서 노사 간의 문제가 등장하듯이요.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아마 네이버 같은 경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벤처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좋은 이제 선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좀 노사가 바람직한 하나의 좀 새로운 좀 이제 저는 노사 문화를 좀 만들어냈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다른 IT 업계에도 좀 이것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요. 네네. 그러니까 기업의 몸집이 이제 커진 만큼 노조의 필요성도 그만큼 커졌다라고 이해를 그렇죠. 할 수 예. 있겠는데요. 비슷한 말씀 앞서 해주시긴 하셨다만 이 네이버가 어쨌든 IT 업계 최초로 이제 노조도 예. 만들고 쟁의 행위를 하게 된 만큼 예. IT 업계 향후 이런 노조의 행보가 미칠 영향 좀 더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IT 업계가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그나마 굉장히 성공한 사례지만은 지금 IT 업계에도 중소나 벤처급 이런 이하급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이제 장시간 근로가 굉장히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그러니까 뭐 3D 업종이라는 말까지도 그러니까 일부 이제 업무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불릴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노동이 하나의 이제 이것이 관행처럼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창업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대개가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경영진이나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나 밤을 새워 일하는 것을 그러니까 대개 이제 수용을 하는 이런 이제 문화지만은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IT 업계들, 성공한 IT 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도 다 했고, 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한 중반 이후에 이제 입사하는 이제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요, 일반 대기업에 입사한 거랑 거의 비슷한 이런 처지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자신들이 주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상받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그러니까 일반 대기업의 직원들처럼 어떤 복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수라든가, 더군다나 이제 IT 업계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어쨌든 간에 이런 경영 환경이 굉장히 정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도 굉장히 유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죠. 유연한 대신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의식도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자신들에 대한 어떤 보호 장치를 좀 이제 그 필요를 느낄 것이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노조 설립이 최근에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IT 업계도 저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수용을 하고 오히려 이제 IT 업계 특성에 맞는 좀 이제 기존 제조업과는 다른 좀 노사 문화가 좀 이번에 좀 하나의 만들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최백은 교수와 이 IT 업계의 근로 환경과 협정 근로자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